자, 우리가 131페이지, 132페이지에서 그 AN과 SN의 관계를 배웠었는데, 그리고 132페이지에서는 등차 수열 합인 SN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게 두 가지가 AN과 SN의 관계에서는 이 AN이라는 일반항은 Sn, 다시 말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Sn-1, 첫째 항부터 n-1까지 항의 합을 빼면 딱 일반항 n번째 항이 나온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등차 수열의 합, 이게 첫 번째고, 등차 수열의 합 Sn은 특징이 첫 번째가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n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었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SN이 두 가지가 주어졌다고 해보자. SN이 첫 번째는 n제곱 플러스 n이 주어졌다고 해보고, 그 다음에 S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주어졌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an을 구해보고, 얘를 가지고 an을 구해보면 우리 똑같은 n값이 나왔죠. 상수항을 빼고 나머지 항들이 같을 때에는 일반항이 똑같이 나왔었어.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연습을 했었지. 그래서 얘 일반항을 우리가 하나만 한 번만 해보자. an은 Sn, 자, 지금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Sn에서 Sn-1, n-1 대입한 n-1의 제곱 더하기 n-1인 Sn-를 빼는 건데, Sn과 Sn-1 뺄 텐데, n제곱 플러스 n에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1을 빼게 될 거야. 그럼 n제곱 빼니까 날라가고 n도 빼니까 날라가죠. 그럼 나머지 여기 1과 마이너스 1도 지워지면서 an은 결국에 2n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얘에다가 sn을 만들면 그냥 여기에 플러스 1 추가하는 거고, 여기도 플러스 1이 추가되거든. 그러면 이 플러스 1도 어차피 얘랑 이거 빼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일반항이 나온다는 거야. 상수항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자, an을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도 일반항이 2n이 나오고, 여기도 일반항이 2n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SN 등차수열 합에서는 SN에다가 1을 대입한 애와 AN에다가 1을 대입한 애가 둘 다 2가 나와서 S1과 A1이 같았죠. 자, 그런데 상수항이 있게 되면 얘는 등차수열 아니죠. SN에서 상수항이 있게 되면 S1은 1 대입하면 3이 나오는데 A1은 1 대입하면 2 나오니까 S1과 A1이 다르게 됐어. 얼만큼 차이 난다 했죠? 이 상수항이 존재하는 만큼 그 크기가 차이 난다 그랬었지. 자, 그리고 나서 설명을 했던 게 이 S1과 A1이 같으면 그냥 첫째 항은 2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 S1과 A1이 다를 때에는 둘 중에 누가 첫째 항으로 쓴다라고 했었어? 바로 A1이 아닌 원래 주어져 있는 식에 1을 대입한 S1이 첫째 항이어서 A1은 3으로 쓰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여기 AN은 이 SN으로 구한 AN 일반항에는 1을 대입해서는 안 되고 2부터 대입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수항이 없었을 때는 뒤에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떨 때에는 상수항이 존재할 때에는 이 부분을 써서 AN에는 1을 대입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써줘야 돼요. 상수항이 존재할 때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지금 설명할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했잖아. 첫째 항부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주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 자, 그럼 보자. 얘는 첫째 항이 얼마예요? A1이. 아까 구했듯이 여기 대입하든 여기부터 2니까 첫째 항은 2일 거야. 그럼 둘째 항은 일반항에다 대입하면 4겠죠. 그럼 셋째 항은 일반항에다가 대입하면 6이 될 거야. 넷째 항은 일반항에다 대입하면 8이 될 거고. 그러니까 2, 4, 6, 8 가니까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이 SN이 정말 얘를 커버해 줄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만약 여기에다 1을 대입한다면 S1은 그냥 A1이니까 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죠. 근데 내가 만약 이 SN 자리에다 2를 대입한다면 이건 뭐예요? A1 더하기 A2죠. 다시 말해서 2와 4를 더한 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2 대입하면 6 나오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을 대입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 2, 4, 6을 다 더한 1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SN이라는 애가 첫째 항, 둘째 항까지 합, 셋째 항까지 합인 S1, S2가 딱 이 수열에 들어맞는다 이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 얘가 바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첫째 항부터 완벽하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 됐죠? 그럼 잘 봐봐. 얘가 지금 n제곱항의 개수가 2분의 d라고 했는데 여기 n제곱항의 개수가 생략되어 있는 게 1이죠. 그럼 그 1이 공차를 2로 나눈 값이 1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럼 공차는 얼마라는 거야? 그거의 2배인 2라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지금 공차가 정확하게 2씩 차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N을 안 구하더라도 뭘 구할 수 있어? n제곱의 개수를 보면서 거기다 2를 곱하면서 아 공차는 2였겠구나라는 걸 SN만 보더라도 공차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저번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럼 이번엔 얘로 가볼게. 지금 이거는 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자 얘로 첫째 항을 구해보는데 이때 첫째 항에다가 써야 될 거는 AN에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상수항이 존재할 때는 SN에 대입한 S1을 첫째 항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첫째 항은 3이 되는 거야. 그럼 둘째 항부터는 누구로 구해? 일반항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4가 되겠고 셋째 항은 6이 되겠고 넷째 항은 8이 되겠고 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첫째 항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다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다 한다면 그거는 맞는 거겠죠. 하지만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얘는 틀린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존재하게 되면 SN에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수열이 맞는지 정말 이 SN이 이 수열 값의 합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 보면 1을 대입하면 3 나왔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S2 얘로 S2를 구해보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인 7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딱 2를 대입해보면 정확하게 7이 나오죠. 그리고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3 더하기 니까 13이 나와야 되는데 S3가 13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 셋을 더하면 정확하게 13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SN이 이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설명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 마지막 설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 SN으로 AN을 구할 때 어떤 거 썼어? 이 AN은 SN에서 SN-를 빼서 구합니다라는 이 공식을 써서 구했죠. 근데 이 공식이 어때? 엄청 복잡하고 또 n-를 대입하면서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선생님은 SN으로 AN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안 쓴다고. 그럼 뭘 구하냐? 뭘로 구하냐? 바로 요 2번. n항의 개수에
미안, 이거 왜 n항이야? n제곱항의 개수의 절반이 바로 뭐다? 공차다라는 것과 S1과 등차 수열이 없을 때, 이걸로 가자. 상수항이 없을 때에는 S1과 A1이 같습니다라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 이 일반항 AN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나? 이 SN으로 딱 보자마자 뭐부터 찾아야 돼? 첫 번째, n제곱항의 개수부터 찾아야 돼. n제곱항의 개수가 1이니까 공차는 그 2배인 2겠구나를 찾는 거야. 그러면 AN은 무조건 2n 플러스 얼마가 되겠죠. 이유가 뭐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반항 만들 때 공차가 있으면 그 공차는 n항의 개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2n 플러스 상수겠죠.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야 되니까 일반항은.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건데 바로 얘로 구하는 거야. 상수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수항이 없으면 S1과 A1이 같으니까 이 A1을 S1으로 빨리 구하는 거야. S1이 얼마죠? S1이 2니까 A1도 2겠구나. 이유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첫째 항이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1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1 집어넣으면 바로 2 나오니까 상수항이 필요 있어 없어? 없게 되고 바로 일반항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n제곱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다. 그래서 몇 n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수를 구할 땐 첫째 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 항은 누구로 대신 구한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S1으로 대신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이 SN이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 잘 봐봐. 여기에 상수가 있던 상수가 없던 일반항은 똑같이 나왔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1이 없다고 상수항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얘만 보고 똑같이 일반항을 구해도 돼요. 다시 일반항을 구할 때에는 상수항을 어떻게 하자? 지워버리고 없는 식으로 일반항을 얘처럼 방금 구하자. 괜찮죠? 왜?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언제든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가볼게. 만약 일반항이 SN이 뭐 3n제곱 마이너스 6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AN은 SN 빼기 SN-1이니까 SN인 3n제곱 마이너스 6n에서 SN-1인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n-1이라는 이 식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쓰면 3n제곱 마이너스 6n에 여기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6n 플러스 6이죠? 그러면 3n제곱이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6n도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것만 여기다 다시 써오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9일 거야.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N은 어떻게 된다? 6n 마이너스 9라는 이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처럼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몇 초 만에 푸는 방법을 아까 설명을 했죠? 자, 빠르게 보자. n제곱항의 개수가 3이라는 걸 보고서 몇을 곱해? 2를 곱해서 이 수열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겠구나. 그리고 여기에다 빨리 1 집어넣어서 S1이 A1이랑 같은데 왜?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돼? 일단 6n이겠죠.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 여기 뒤에 플러스 7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일반항 구할 때만 잠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반항 구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첫째 항을 구할 때에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가 아닌 7이 들어있는
여기 상수항에 있는 곳에다 SN에다가 대입한 S1을 구해서 첫째 항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SN이 주어질 때 일반항을 구하는 건 원래는 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뭘 이용해서 SN의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